네, 드디어 스모킹 건이 폭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바로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되면서 이 명세균 김건희 게이트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대표 정호진입니다. 예,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녹취, 음성 파일 공개가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것이 스모킹 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갖고 많이들 의구심을 가졌고, 그동안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명태균 씨 노출록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안 나왔다. 네. 그들의 목소리가 없었다. 이거는 전원이다. 네. 전원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 평가절하를 했어요. 근데 이게 김건희 씨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네. 네. 거기다가 김영선 얘기를 해요. 공관에서 갖고 왔는데 김영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명태균 씨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아니 이거 공천을 해주지 않았으면 평생 은혜 이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이거는 뭐 스모킹건 트리거 맞죠? 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에는 이 공직자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한 범죄로 지금 취급하고 있고요. 많이들 나왔지만 이게 뭐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네. 기소를 했던 당사자가 2018년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거의 뭐 약간의 내용은 틀리지만 유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발생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팩트체크를 조금만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대통령실이 2시간 만에 매우 신속하게 답변을 내놓았는데, 제가 좀 주목한 대목은 이 녹취록의 진위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았죠. 네,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누군가가 요즘 이렇게 조작이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조작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대통령실이 진위에 있어서는 사실상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팩트체크에서 이 녹취의 진위는 인정되었다. 대통령실 자체가 인정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한 대목이 마지막에 그 명태균 씨가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뇌물죄, 그렇죠. 중형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한 뇌물죄인 것이고, 나머지는 좀 사실관계를 다퉈볼 대목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녹취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은연중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사법적으로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아마 조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때가 인수위 시절이 맞죠. 그러니까 네. 취임은 5월 10일, 이 녹취는 5월 9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이었는데,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네. 준하는 예우를 받고, 이미 이때 진행됐던 것은 국무총리, 장관 임명 등까지 다 됐던 시기예요. 다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어서 대통령의 신분은 형식적으로 아니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네. 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그냥 당선인으로 그냥 억지를 부려서 될 문제인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들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천은 5월 10일 네. 대통령 취임식 날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지시하고 공천이 완결된 것은 사실은 공천이 발표된 날이다. 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0시를 기해서 윤석열 씨는 당선인에서 대통령으로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공직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공천 개입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훨씬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요번에 이 사건 터지자마자 어제 국민의힘 뭐 주요 의원들 발언을 보면서 말씀하셨듯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권성동 의원은 그래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탄핵이란 말을 본인들 스스로가 벌써 꺼낸 거야. 네네. 이거는 지금 탄핵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 상황에서 사실 그럼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사실은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얘기를 벌써 국민의힘이 먼저 했다.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박근혜 탄핵 때 탄핵소추위원이어서 그런지 본인이 벌써 도둑이 재발절이나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뭐지? 그래서 야 이 국면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심심치 않게 있었고 네. 매주마다 또 우리 촛불 시민들의 집회도 있었지만 이게 국정 운영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나 했는데 저는 이번에 큰 거 한 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5월 10일이냐 9일이냐 이 하루 차이 대통령 당선인이냐 대통령이냐 이걸 갖고 지금 여권과 대통령실이 변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첫 번째 폭로한 것이고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민주당 외에도 각 언론사에서 상당한 양의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것에 대한 팩트체크 진위 여부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린 건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렇게까지 이제 그 대통령실이 변명했는데 만약에 5월 10일 당선 이후에 녹취 파일이 나오면 그때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여권에서 좀 변명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였다.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이제 그 꼬리 자르기 그 발언했고, 이준석 의원은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살짝 되돌려서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까지 화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말미잘도 이렇게 변명 못한다. 양국구역이 아니라 인면수심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형식상 보면 그거는 맞아요. 이 공천장의 도장은 당대표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할 때도 당대표 직인이 찍혀 있는 부분 맞는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나와서 당시 당대표고 공천장 도장은 본인이 맞지만 공관위가 전적으로 다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우연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지금 이 명태균 씨발 관련된 거에서 올해 있었던 2월 28일인가 3월 1일인가 그 홍미화 실무사에서 홍미화도 그렇고, 사실 이준석 씨가 당대표 됐을 때 명태균 씨가 도움을 줬다라는 거는 뭐 다 서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사실 요 며칠 상간 또 시끄럽게 했던 게 김건희 씨가 야당 대표 1시간 동안 통화했다. 그게 누구냐 해가지고 근데 뭐 사실 딱 보면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일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네. 그리고 만나자고까지 했는데 그것도 또 거절하고 뭐 등등인데 이게 뭔가 계속 얽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준석 대표도 얽혀 있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는 뭔가요?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게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허은하 대표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당도 아니고 당도 틀리고 이미 거리가 있고, 이준석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쫓겨난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간단한 관계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은 뭐 공관위가 안 갔다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공관위 보고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관위 내용 같은 경우는 윤핵관 중에서도 윤석열 당선인한테 가서 보고할 수 있어요. 네. 왜 못합니까? 그러면 이 관련돼서 공관위 위원인 누군가가 가서 따로 보고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녹취에서 나오듯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공관위에서 네. 보고를 받았다.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은. 네. 보고를 받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보고를 받았다? 거기다 당이 그 얘기했잖아요. 경선 때 열심히 뛰어서 김영선으로 하려 했는데 당이 뭐 말이 많네. 말이 네. 많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돼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을.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 핵폭탄급 그 윤석열 대통령 육성 파일 공개 이후에 여권과 대통령실이 변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변명의 하나가 이준석 의원에게 좀 몰아보려고 하는데 강경하게 여기에서 지금 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의 그 발표된 여론조사를 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9% 그리고 부정이 72%가 드디어 그래서 20% 마의 벽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한동안 이제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독도를 일본에 팔아도 최소 20에서 25%는 무조건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고 했는데 20%가 무너져서 오늘 19%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TK 대구 경북에서도 이미 상당한 폭으로 이렇게 무너진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민심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일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이미 윤석열 정부 이 지지율이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폭발하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검찰이 무혐의 내리고 하면서 이 추세가 아예 저는 굳어졌다고 보고요. 지난주 갤럽 조사했던 것보다는 긍정평가는 드디어 마의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19%, 1%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70%였는데 2%가 올랐어요. 72%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2위의 1위는 김건희 문제입니다. 김건희 문제. 네. 예, 이게 하나의 추세로 저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건 아예 저는 추세라고 보고요. 말씀하셨듯이 20%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네. 그래도 했지만 콘크리트, 예. 콘크리트라고 했는데 이게 일단은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회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최순실 그 국정농단을 경험하면서 박근혜 탄핵도 다 경험했었는데 지금의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보아하니 최순실은 될 것도 아니다. 최순실보다 훨씬 더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벌이고 있지 않냐. 이게 이제 지금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오늘이 이제 이 방송 시점이 11월 1일인데요. 정확히 2024년에 2달 남았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2달 넘길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11월 10일이었죠. 11월 10일이 임기 반환. 딱 네. 반 되는 시기인데, 이제 남은 게 또 반입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이제 딱 2달 남았는데, 올해를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부의 이 임기가, 네. 오롯이 반 남았는데, 그대로 가기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는가라고 네. 보여지는 게요. 이게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겁니다. 육성이. 저는 사실 이거 나오자마자 그 바이든 날리면처럼 네. 아니다라고 혹시 우기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래서 또 국민들 또 청각 테스트 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부인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온전한 정권이라면 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일도 없고요. 어제 대통령실 반응은 대단히 대수롭지 않은 일로 저는 취급하더라고요. 네. 그냥 좋게 얘기했다. 그리고 뭐 공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 둘러싼 여러 문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 대통령실이 했던 얘기가 거짓 해명이라는 게 또 드러났잖아요, 이번에도요. 네네.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기간 이후에는 만나지도 않고 연락 두절했다라는데 아니 대통령 취임을 앞둔 무척이나 바빠서 5월 9일 날 해외에 그 귀빈들이 와서 네. 인사 고를 때 전화 통화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그 당일날 그 통화 말고 이미 다른 녹취에서는 그 앞에 이래저래 또 통화했던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은요, 저는 정말 단언하던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든 상설특검에서 이건 밝혀야 된다. 일단 밝혀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탄핵과 관련된 길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이 육성 공개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검찰이요. 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집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두 번째 집 압수수색을 네. 하는데
한 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나오는 영상과 그다음에 또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압수수색했는데 봉투 2개 달랑 들고 나왔습니다. 네. 봉투 2개. 근데 그 시각 명태균 씨는 뭘 했냐? 어제 이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 산소 가서 자기가 묻어놨던 거 다 불질러서 증거 없애겠다라고 했어요. 네네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범죄 지른 사람이 나 증거 인멸하겠소라고 대한민국 만천하에 떠드느면 대한민국 검찰이 뭐 해야 됩니까? 명태균 씨 집을 가는 게 아니라요. 명태균 그렇죠. 씨 한테 잡으러 가야죠. 네네. 어디 있는지 대라고 해서 묻어뒀다는데 파보고 그 증거물을 챙겨야 되는데 아니 지금 나 잡아가서 나 여기 있습니다 손은 드는데 어문대 가서 압수수색하고 달랑 소위 말해서 종이봉투 각대봉투 2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검찰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변호인단이에요. 변호인단 지금 여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혜경 씨는 무려 소환조사 7번 했답니다. 네. 명태균 씨 한 번도 소환조사 안 했어요. 이 대단히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일을 하고 이 지금 공천 개입을 비롯한 여러 사건을 지금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방조범들이에요, 이 사람들. 명태균 씨가 분명히 경고했죠. 그 윤건희 정권을 향해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한다. 한 달 딱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검찰이 신용만 하는 거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좀 너무 우리 한국이 어쩌다가 이 정도까지 추락하게 되었는지 좀 안타깝고요.